집에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목사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예, 빅피처, 큰 그림을 보되 스몰 스텝, 작은 발걸음부터 나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큰 꿈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한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42.19km. 그렇죠? 근데 이거를 스몰 스텝을 밟지 않고 그냥 42.19km 나가겠다 해서 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냥 뛰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가 하프 경기 나갔다가 제가 통과하고 나서 바로 뒷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진 걸 봤거든요. 작년 대회만 해도 3명이 죽었어요. 물론 뭐 뛰다 주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차가 그 주로를 침범하는 바람에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 20살의 선수가 참 생을 마쳤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큰 그림이 있더라도 너무 무섭게 시작했네요. 죄송합니다. 큰 그림이 있더라도 작은 스텝부터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언제 뭐 하기 전까지는? 얻어맞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죠. 영국 선수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기 이전에.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얻어맞기 이전까지. 그렇죠? 큰 꿈이 있어요. 뭐 해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야, 정신 번쩍 나는 거죠. 이게 쉽지 않구나. 그렇죠? 제가 이제 러빙엔즈라는 단체에서 멘티를 이제 멘토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요번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하기 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졸업했으니까 이제 졸업 선물 겸 해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대요. 이 친구가 농구에 빠져 있다가 작년부터 복싱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복싱을 원래 하던 분이라 복싱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하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싱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꿈을 꾸는 줄 알았냐면 그냥 프로 복싱 선수가 되는 거 정도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야 그래도 자기가 공부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복싱은 자기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 뜻대로 안 된대. 복싱은 자기 뜻대로 된다고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눈빛, 결연한 눈빛. 그 다음에 다음번 했던 얘기 3월 2일이 고등학교 입학식인데 그 전까지 복싱장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오? 될 수도 있겠는데? 큰 꿈이 있더라도 뭘 해야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아나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결국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 스몰 스텝, 스텝 바이 스텝이 뭐예요? 삶의 루틴, 리추얼 그쵸?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복잡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제가 상담대학원 들어가서 심리학 개론을 들었을 때 행동주의 심리학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걔는 뭐라고 좀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다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네. 소비자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의 요체가 뭘까? 이걸 다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AI가 만들어줬어요. 야 노트북 LLM이 이렇게 5초 만에 만들어줘가지고 저는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넣으니까 나오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AI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의 상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였던 스키너 상자 이런 거 얘기하는 뭐 비둘기 모이 주고 뭐 누르기 하고 뭐 단추 누르기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스키너 상자라고 그러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오늘 요것만 하나 딱 가지고 가셔도 아침에 이게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심리학 개론 시간에 행동주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다!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겁니다. 감정은 학습된다. 뭐라고요? 감정은 학습된다. 쉬운 얘기죠. 어릴 때 강아지한테 한번 물려본 기억이 있어요. 그럼 요즘 러닝하러 나가니까
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하고 같이 강아지하고 같이 뛰는 반려견하고 같이 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개한테 어렸을 때 물렸어요. 개한테. 그럼 요만한 강아지가 그렇게 위협감이 없는데도 그 강아지가 가까이만 와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죠. 왜 그래요? 어릴 때 경험에 의해서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학습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세요. 어릴 때 먹었던 과자가 있어.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요만한 프로보노에 나오는데 드라마 프로보노에 요만한 이렇게 사탕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 있는 사탕. 근데 그 사탕이 이 변호사가 좀 어려울 때 먹었어. 좀 야근을 하면서 먹었었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야근을 하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힘이 딱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법무법인을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법무법인을 세웠는데 사탕 공장이 없어지게 생겨서 사탕 공장을 사서 그걸 만들게 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드라마상 내용이지만 그 젊은 시절에 먹었을 때 힘이 나게 해주는 감정, 그렇죠? 힘을 북돋아주는 그 감정이 학습돼요. 그래서 감정은 학습된다. 어릴 때 내가 무언가를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야구나 이런 것도 MBC 청룡, 어렸을 때 MBC 청룡 기억하세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MBC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또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 뭔가를 경험해보면 그게 감정이 학습돼서 나중까지도 좋은 감정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요걸로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디자인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마케팅과 관련된.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은 학습된다는 거에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적인 심리인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뭐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생존과 관련해서 느끼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쾌와 불쾌예요. 쾌와 불쾌. 그러니까 쾌감을 주는 거는 가까이 하고 불쾌감을 주는 건 어떻게 해요? 멀리 합니다. 이게 우리 습관 형성에 굉장히 우리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쉬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100%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에 고칼로리를 주면서 생존에 유리하게 뇌와 신체에 고칼로리를 주는 당분을 함유한 식품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걸 제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쉽게 못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일이나 그런 식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걸 보자마자 섭취하게 하는 도파민이 딱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섭취했다가 고칼로리를 저장해 놓고 상당 기간 음식을 못 먹어도 버틸 수 있게 하려고. 이게 진화심리학의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제조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당뇨가 있는 이유가 제조당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고칼로리를 저장해 놓게 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비되면서 어떻게 해요?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게 중독 패턴. 이게 중독 패턴. 그러니까 쾌감에 느끼게 해주고 쾌감을 느끼게 해주도록 게임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도박 같은 거. 반면에 불쾌한 거는 뭐예요? 내가 막 썩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먹었더라도 어떻게 돼? 아니면 다리미 같은 거 어린 시절에 못 모르고 만졌다 한번 돼. 막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에 접근을 안 한다거나 상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불쾌감을 만드는 거. 이게 쾌와 불쾌입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어릴 때, 야, 이거 저는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어떤 잘 나가는 영어 강사님인데 어린 시절에 우연히 일어나서 어떤 영어 선생님이 그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영어를 읽었는데 자기 영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야, 너는 발음이 미국 사람 같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감정이 학습된 거예요. 영어에 대한. 영어를 할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 근데 대부분 반대 경우가 있죠. 전 그 경우였거든요. 뭐냐면 일어나서 읽었는데 야, 뭐 독일어처럼 이랬다는 영어에 대한 감정이 불쾌하게 학습됐단 말이에요. 변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 학습된다. 그래서 쾌도 느끼고 불쾌도 느낀다.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 론 뮤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론 뮤익이라는 그 인체조각 작가인데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얼마나 크냐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보이시죠? 꽤 크죠? 이렇게 커요. 네. 수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찰을 담고 있는데 최근에 주은영 교수라고 그 삼성병원의 주은영 교수, 신경과 교수인데 수면에 관한, 매일 숙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도별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 통계인데 65만인데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한 3분짜리 되는 짧은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만 볼게요. 나머지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뭐 멜라토닌에 대한 요즘 예전에는 의사 처방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식물성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멜라토닌이 뇌 송과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어두워질 때 이제 뇌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주기를 지켜줘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사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좀 불균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멜라토닌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면 습관을 잘 들이는 거죠. 그쵸? 예. 제가 한동안 침대에서 뭐냐면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켜가지고 쇼츠를 보다 보니까 1시간을 봤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쉽게 도파민을 나오게 해주는 게 쇼츠예요. 팍팍팍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수면에 방해가 되겠죠. 당연히 이 빛이 또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 이 습관을 바꾸려고 어떻게 했냐면 조명을 바꿨습니다. 주광색이라고 해서 하얀 조명이 아니라 어떻게 좀 오렌지 빛깔이 나는 조명으로 바꾸고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침대를 공간을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잘 잤습니다. 어제 9시 반에 자서 푹 잤어요. 진짜 오늘 5시까지 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피부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뭐예요? 습관을 바꿔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뭐냐면 습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자, 왜 그러느냐? 서던 캘리포니아의 교수님 웬디 우드 교수가 209명을 상대로 해서 생활 패턴을 조정을 해봤어요. 우리의 생활 패턴의 43%가 반복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뇌는 인지적 구두쇠라는 겁니다. 뭐냐면 반복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43%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60에서 70%는 어때요? 습관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필요성이 있느냐? 먹는 거. 식습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게 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할 때, 라이프 코칭을 할 때 먹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하루 일과를 다 써보라고 해요. 하루 일과. 그리고 먹는 걸 쓰라고 하고 수면 패턴을 상담할 때 이제 수면 패턴을 쓰라고 해요. 자기가 언제 자서 언제 일어나는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쵸? 그리고 뭘 먹는지에 대해서 그냥 뭘 먹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른다면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에 안 좋은 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바꿀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쾌 불쾌의 원리가 있으니까 뭐 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노력을 별로 안 기울여도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찰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찰력. 그래서 습관을 바꿔줄 때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스몰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제 얘기인데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오늘부터 내가 글을 A4로 3장씩 쓰겠다. 이러면 습관이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줄만 쓰면 되죠. 스몰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줄만 쓰면 내일 2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몰 스텝으로 할 때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습관을 내가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km 대회 나가려고 할 때 처음에 몇 킬로를 뛰었을까요? 1km부터 뛰었습니다. 1km. 근데 1km를 뛰기 전에 제가 뭐를 했을까요? 유튜브를 봤죠. 이거 유튜브가 이거 누가 못하더라고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엄두가.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뭐냐면 Q라고 하는데 그 Q 사인 하듯이 어떤 신호를 줘야 된다. 신호가 있어야 습관이 형성된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뛰러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큐를 줬을까요? 러닝복을 입고 잤습니다. 러닝복을 입고 잤어요. 양말까지. 그리고 안 나갈까봐 운동화를 그 방 앞에다 놨어요. 화장실 갈 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이게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식후 복용하라고 돼 있죠. 이게 기가 막힌 습관.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나서 약을 먹게 하려고. 저도 당뇨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달라붙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건 곧 뭐냐? 우리의 습관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업무 패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에너지라는 거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번 지친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이 한정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악을 70dB 이상 높게 하면요 몸에 안 좋은 음식, 막 강한 자극이 있는 음식을 시킨대요. 근데 55dB 이하로 음악을 틀어놓으면 뭐라고 하죠? 조미료가 세지 않은 순한 음식을 시킨다. 그러니까 음악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될 게, 제가 음악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에 하프 대회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웨인메이커라는 영화 CCM을 들으면서 러닝을 하거든요. 긴장되는데 내가 이게 평소에 듣던 음악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대회 나갔을 때. 그래서 CCM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8시 출발인데 그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출발할 때쯤에 웨인메이커가 딱 나오는데 긴장된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평소 뛸 때 이렇게 런너와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긴장이 안 되고 이렇게 탁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큐죠, 이게.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줘야 돼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새벽에 예수께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뒤에 또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죠.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헨리 나우엘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마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냐면,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고되고 힘든 사역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아침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한 줄을 씁니다. 그러면 마음 안에
튼튼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켜가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식습관을 잘 형성을 해서 우리 몸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언급하지 못했지만 관계 맺는 방식도 습관이에요. 참 말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쵸? 관계 맺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 삶도, 하루 종일의 삶도 43%인데 그보다 더 40%, 60%가 습관이에요. 그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싶자 한다면 뭘 변화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2025년까지 살았던 방식이 있다면 이제 2026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초에 습관 바꾸는 게 쉽다고 합니다. 연초에는 그런 마음이 잘 먹어질 수 있다는 거죠. 2026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체적인 건강과 관계를 지켜나가는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마음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2026년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를 마무리할 때 내 삶이 놀랍도록 변화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좋은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하체 임직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